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플러그 파워 4분기 실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매출부터 볼까요? 2023년 매출은 891밀리언 달러로 2022년보다 27%가 증가했지만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비용을 보면 연구개발비와 판관비가 2022년보다 증가했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을 보면 모두 감소했는데요. 2022년보다 효율성을 높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기 실적을 보면 이번 4분기 매출은 222밀리언 달러로 3분기 대비 11.5% 증가했는데 매출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3분기도 안 좋았지만 유독 많이 떨어졌네요. 2023년 수익성이 안 좋은 것은 2023년 하반기 실적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비용을 보면 2023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절대적인 수치도 늘었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지만 영업권 손상으로 인해 회계 비용을 249.5밀리언 달러도 반영된 것이 4분기 영업이익률 급감에 영향을 줬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으로 매출과 EPS 모두 시장 예측을 못 넘었지만 주가는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상승 원인은 뒤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분기의 수익성이 안 좋아진 이유를 보도록 할까요? 세부 매출액을 보면 연간 기준 대부분 매출은 장비 인프라인데요. 매출 자체는 잘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을 보면 장비 인프라가 2023년에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력 구매 계약과 연료 공급은 마이너스 40%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고요. 기타 부문이 수익성이 엄청 좋아졌다고 하지만 매출이 워낙 적으니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분기로 보면 2023년 1, 2분기까지만 해도 장비 인프라 매출이 상승 추세에 있었는데 3분기에 한번 크게 꺾였고 4분기는 조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수익성은 역시 3분기부터 장비 인프라가 악화됩니다. 전력 구매 계약과 연료 공급은 4분기에 같이 악화되었네요. 컨퍼런스 콜을 보니 2024년에는 새로 만들어진 수소 관련 IRA법을 통해 그동안 큰 수익이 없었던 전력 구매 계약 PPA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2023년에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을 2024년으로 미룬 것 같습니다. 장비 인프라를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던 수익성과 연계시켜보면 수익성을 결정하는 건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 인프라, 극저 온 장비로 보입니다. 먼저 2022년 3분기 이후로 이익률이 20% 근방에서 10% 초반대로 떨어지는데 극저 온 장비 매출이 크게 늘어난 시점과 일치합니다. 극저 온 장비는 액화수소를 옮기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2023년 3분기부터 적자가 커지게 된 것은 연료전지 시스템과 수소 인프라 매출이 크게 감소한 시점과 일치하게 되고요. 실적 보고서를 보면 연료전지 젠드라이브가 2022년에는 8,274개가 판매됐지만 2023년은 6,392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존의 연료전지 관련 매출은 수익성은 좋은데 매출이 감소했고 아직 효율이 안 좋은 극저 온장비 매출은 액화수소를 배송하는 양이 늘면서 수익성이 안 좋아졌습니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북미, 유럽 매출이 늘고 아시아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특히 유럽 매출이 2배 이상으로 뛰었네요. 재무 상태를 보면 자본은 줄고 부채는 늘어서 부채 비율이 69%까지 올라갔습니다. 현금은 3분기에 이어 여전히 자산 대비 비중이 엄청 낮아요. 유동성을 보면 유동 비율이 185%까지 내려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유동 자산 중 재고 비중도 높아서 실제로 유동성은 더 낮은 거죠. 현금 흐름을 보면 영업현금, 잉여현금은 유출폭이 더 커졌습니다. 영업현금은 계속 줄어드는데 투자는 계속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계속 플러그 파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런 유동성 문제로 인해 올해 1월에 1빌리언 달러라는 큰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시행하게 됩니다. 2023년은 공장 가동도 중단되면서 실적도 안 좋게 나오고 재무적으로 흔들리면서 힘든 해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24년은 재무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선 1월에 자금 조달을 받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에너지부 DOE로부터 몇 주 안에 16억 달러 대출을 조건부 승인이 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75밀리언 달러 비용 절감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파산의 위험이 없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크게 오른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는 2024년은 수익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는데요. 투자뿐만 아니라 현금 소모량을 2023년 대비 70% 이상 줄인다고 하네요. 작년 카펙스는 650밀리언 달러였는데 올해는 250밀리언 달러가 될 예정이고 현재 재고가 어느 정도 확보돼서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플러그 파워 제품 가격을 높였다고 하고 2분기부터 효과가 반영될 것을 보입니다. 최근에 전해드렸던 소식 중 유라인과 자동차 제조업체의 지게차용 수소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이미 인상된 가격이 반영됐다고 합니다. 오늘 주가를 보시면 플러그 파워가 장전의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3.1달러까지 내려갔었거든요. 하지만 미국 시간 10시쯤 되니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제 의견은 4분기 숫자만 보면 뭔가 기대할 게 없었는데
컨퍼런스 콜을 통해 파산의 위험이 없다는 것과 비용을 줄이면서 제품 가격을 올려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이 주가를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리하면 올해부터 플러그 파워는 조지아 공장 오픈, 테네시 공장 재가동으로 그린 수소 생산량을 극대화하고 있고 수소 연료 전지도 연초인데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좋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DOE 16억 달러 대출까지 받으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로 청정수소 세액 공제법에 대해서 상원의원이 수정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요. 컨퍼런스 콜에도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수소 세액 공제 기준이 엄격한 상황인데요. 현재 지침에 대해서 많은 불만이 있고 수소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의견인데요. 다른 분야에서 처음에 재무부의 제도가 엄격했지만 곧 하나씩 제한이 풀리는 것으로 보아 플러그 파워 측은 수소 쪽도 좋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까지 변화가 된다면 플러그 파워의 주가는 더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소식과 차트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